여러분의 오후를 확 뒤집겠습니다. 혼란의 시대, 분노하는 국민의 대변자 정봉주입니다. 어제 열린 대선주자 첫 TV 합동 토론회가 화제입니다. 각본 없이 진행된 토론회인 만큼 5명 대선 주자들 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침없는 설전이 펼쳐졌는데요. 과연 어제 열린 TV 토론회로 국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움직였을까요? 5월 대선이 20여일 남은 가운데 부동층 표심이 19대 대선의 결과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들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4월 2주차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4일 금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힘차게 시작합니다. (19대)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어제 5개 정당 대선 후보들의 첫 TV 합동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SBS가 공동 주최한 이번 TV 토론회에서는 5명의 후보들이 주요 공약과 상대방의 각종 의혹 등을 놓고 불꽃 튀는 공방을 펼친 상황.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문 후보의 적폐 세력 발언을 놓고 열띤 설전을 펼쳤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 맞서 협공을 펼치면서도 서로를 향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진보 후보로서의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모은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월 14일 금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5월 9일 촛불 대선이 2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 행보가 더욱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선 후보 5명의 첫 TV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각 후보들은 안보와 경제 등 거친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주간조선 대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원래 정치부 출입을 오래 하셨나요? 네, 국회 출입을 10년 남짓 하고 있습니다. 보통 숫자 승이나 이런 데 갖고 정치 얘기하면 네. 속설이 있잖아요. 정치와 종교 얘기하지 마라. 저는 좀 그런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 얘기를 재밌어요, 해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가끔 시골에 가서 어머님, 아버님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예.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북폭설, 4월 27일 북폭설 찾아갔더니 일본에 아주 이상한 블로그 수준의 그 매체였었다는 거 아니에요? 기사가? 네. 근데 그럴듯하게 해서 이제 거기서 가짜 뉴스가 생산이 된 건데 사람들이 정치를 재밌어 해서 계속 그 어디서 시작이 되나 찾아가 봤더니 품격시대에서 시작됐다. 그렇습니까? 예. 특종이네요. 가짜 뉴스입니다. 예. 자, 최영일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MBC 금방 갔다 오셨죠? 네네네. 예. 그거 좋은 방송이에요. 예. 정말요? 그럼요. 좋은 방송 사장을 자주 바꿔줘야 됩니다. 곧 바뀔 거예요. 네, 필요하죠. 좋습니다. 이거 MBC 좋아지면 좋죠. 네. 자, MBC 훌륭한 방송입니다. 아이고. 예. 늦지 마세요. 네. 그럴 리가요. 됐지? 품격 시대. 그럴 리가요. 자, 노영희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바로 전에 어디 뛰고 오셨어요? 네, 비밀입니다. 그 방송 야단칠까봐. 우리가 찾으면 다 나와요. 아니, 방송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럴까요? 데이트? 네. 죄송합니다. 아니, 방송이 아니에요. 자, 어제 토론회 사람들이 꽤 흥미진진하게 화제가 되더라고요. 그 토론회가 그렇게 화제가 되는 경우는 역대 대선에서 잘 없지 않았었나요? 지난 대선의 그 대선 후보들 토론 평균 시청률이 아마 한 5%에서 6%쯤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1, 2부로 나눠서 약 2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는데 예. 11%의 시청률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시간대에 방송됐던 JTBC의 썰전이 그 바람에 시청률이 떨어지는 그런 손해를 봤다는 정도, 봤다고 할 정도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았다. 화제를 만들었다. 이런 썰전은 평가. 그 정도 시청률 딱 맞아요. 그동안 거품이 있었죠. 그렇습니까? 네. 예. 어쨌든 그 첫 번째 토론이었고 앞으로 5번의 토론이 남아 있는데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다소 거친 입담이 등장하면서
유권자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엔 충분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토론이 녹화 아니 편집은 안 됐죠? 오전에 아주 국회 일부 편집이 됐었고 오전에 그 촬영을 한 뒤에 밤 10시부터 12시 반까지 녹화 방송이 진행됐죠. 예. 네네. 그런데 이제 오전에 녹화를 하고 네. 그 정보가 일부 미리 다 새나갔죠. 스포일링 되면서 그렇습니다. 미리 새나가면서 검색 순위에 이제 심상정 후보가 계속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정의당 분들은 승자는 심상정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또 돌고. 저도 어제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예. 일단 두 명. 일단 TV라고 하는 그 어떤 특성을 감안할 때 예. 누가 가장 어제 토론의 1등 공신이었냐 예. 한다면 저는 홍준표 한국당 후보를 뽑겠습니다. 네. 근데 누가 가장 토론을 잘했냐의 문제로 예. 질문한다 그러면 좀 다를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설렁탕으로 비유하면 고기도 있어야 되고 밥도 있어야 되고 파도 있어야 되고 물론 국물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소금도 좀 쳐야 되는데 홍준표 지사가 소금하고 가까우니까 소금 역할을 했다. 글쎄요, 홍준표 지사는 세탁기 역할 아니었나요? 하여튼 뭐. 네. 아니 근데 세탁기가 흥행 요소가 될 수는 없잖아요. 어제 세탁기는 흥행 요소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예. 못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 세탁기 논쟁이 나왔죠? 세탁기 논쟁이 나온 게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를 세탁하겠다 이렇게 홍준표 후보가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를 좀 깨끗하게 빨아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예. 한번 뭐 우리가 적폐청산하고 그게 다르지 않은 뉘앙스겠죠. 근데 좀 강한 표현으로 세탁을 해야 된다. 세탁기의 나라를 세탁기에 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승민 후보가 홍 후보부터 세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 후보가 나는 이미 세탁기에 들어갔다 왔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심상정 후보가 또 끼어들었어요. 예. 고장난 세탁기 아니냐. 어허. 그러니까 세탁기에 갔다 왔다고 하는데 세탁이 안 된 것 같다. 이런 뉘앙스겠죠. 그러니까 홍 후보가 마지막으로 받아칩니다. 우리 집 세탁기는 삼성 세탁기다. 이렇게 특정 브랜드로 홍보했어요. 어허. 그 순간 저 깜짝 놀랐습니다. PPL도 하나? 대선 주자 토론인데 PPL도 들어오네. 광고료를 받았나? 네, 그게 궁금했는데 예. 끝나고 기자가 인터뷰를 했더군요. 예. 자, 홍 후보님 왜 굳이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언급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알고 있기에 삼성이 이 고장나지 않는 세탁기라고 들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로써 어제 저 위증 아닌가? 이게 국회 청문회라고 한다면. 그렇죠. 왜냐면 집에서 실제 삼성 세탁기를 쓰는 게 아니라 삼성 세탁기가 고장이 안 난다는 얘기를 머리에 각인돼 있었겠죠. 그래서 굳이 삼성을 언급했는데 사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지금 예. 이 구속돼 있고 재판받고 있고 예. 또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면해줄 거냐 말 거냐 어제 좀 나온 논란이 얘기입니다. 되죠. 네. 그래서 사면에 대한 또 이제 논쟁도 있었는데 굳이 삼성을 언급한 것은 뭘까? 뭐 의구심은 여전히 남습니다. 예. 왜요? 왜 여기 지적을 하세요? 아니 네. 제가 보기에는 예. 그 홍준표 후보는 삼성 세탁기를 직접 광고를 하신 것 같고 직접 홍보를 PPL 이 하신 것 아니고. 같고 최영일 평론가님이 간접 광고라고 하신 것은 PPL을 했고. 예.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가 PPL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계속 삼성을 얘기하고 있네요. 예. 노영희 변호사님은 보셨나요, 프로를? 네 저도 봤습니다. 오. 네. 재밌었어요. 예. 근데 좀 약간 유치한 것도 많더라고요. 자, 우리가 영상을 한번 좀 보고 갈게요, 그 대목을. 네, 네. 예. 저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적폐 세력이라고 하신 겁니다. 왜 또 저하고 연대하자고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까? 자유한국당 쪽 사람들 또 극우 농객들의 지지는 짝사랑이라 칩시다. 그러나 국민의당에서도 함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뇌물수수할 때 같이 있으면서 그건 몰랐습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니 책임지다니 이게 중앙수사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저랑 같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분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민의당 경선 끝나고 나서 호남에서 이기시고 그러고 나서 보수표를 얻기 위한 그런 정략 아니겠습니까? 일관되게 올 초부터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홍 후보님도 세탁기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네. 좀 아까 뭐라 그랬죠?
좀 유치한 것도 유치하다고. 있다고. 국민들의 삶은요, 유치한 것부터 아주 고품격인 것까지 다 있기 때문에 다 대변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해요? 뭐가 유치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발언하지 않으면 하야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적폐 논란 가지고 얘기했었을 때 그걸 너무 1차원적인 수준에서만 얘기들을 계속 하시고 기존에 계속 나왔던 얘기들을 동화 반복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은 조금 진화된 방식으로 무언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방식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유치했고 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 사실은 되게 잘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홍준표 의원한테 홍준표 후보한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사모님, 그러니까 부인에게 그 생활비 갖다 준 부분을 이제 콕 찍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한 것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인신공격을 하는 식으로 좀 비춰졌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올바른 토론 문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영일 평론가님, 방송 진행도 해보시고, 패널도 해보시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방송을 많이 나가도 막상 이슈를 근거로 한, 주제를 근거로 한 토론에 나가면 자기가 생각하고 준비했던 걸 10분의 1도 못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거는 대선 토론의 첫 번째 토론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무척 준비를 해가 또 준비한 내용이 1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꼭 한 가지, 어제 1차 토론 품평. 왜냐면 좀 각 주자들이 오늘 우리 이 토론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2차, 3차, 4차 계속 해야 되니까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로 워딩으로 논리를 상대를 이길 수는 없어요. 어차피 다 적이잖아요. 오자구도에서 어제 물고 물리는데 누가 설득이 되겠습니까 저기서. 그러니까 저기 주자들이 설득해야 될 대상은 시청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펀치를 얻어맞는 것 같아도 시청자가 난 저 사람에게 호감이 가네? 그럼 이긴 거예요. 말싸움에서 저도. 근데 어제 대부분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유치한 대목도 연출이 되고 동문서답하는데 뭐 서로 웃고 있고. 그래서 어제 제가 잘 아는 한 분이 페이스북에 한 줄 평을 남겨서 야, 이거 나는 공감된다. 국민들에게 어떤 인상이 남았겠느냐. 자, 홍준표는 웃겼고 이 문재인은 계속 웃었고 안철수는 계속 화냈고 이 와중에 유승민과 이 심상정은 토론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 줄씩 정리를 했는데 이걸 조금 뭐 느려볼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국민이 느낀 느낌이 대기업의 임원인데 제 친구예요. 이분이 어제 TV를 보는데 외국에서 급한 전화가 왔나 봐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하느라고 무음으로 해놓은 겁니다. TV를. 그래놓고 나중에 단상을 얘기해 주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컨텐츠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5명의 표정만 보고 있는 거예요. 화면에 비춰지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 그냥 보이더라, 표정에서. 초조한 사람, 짜증나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 뭐 거기서 진지한 사람, 다양한 표정들이 스쳐가는데 정책이 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누가 지금 말싸움에서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하나도 안 들려도 표정들을 보니까 저 사람이 대통령감이네라는 게 보이더라. 비주얼이죠, 비주얼. 그래서 non-verbal communication, 비언어적 소통이 더 중요하다. 이게 7할입니다, 7할. 근데 어제 3할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물론 지지층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제일 예뻐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또 이제 상대 후보는 가장 야비해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중도 국민들이 굳이 이제 무슨 빠라고 우리가 부르는 지지층이 아닌 경우에 봤을 때 누가 가장 안정감이 있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해? 이런 게 보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non-verbal communication, non-verbal expression이라고 하기도 하죠. 앵커님 앞에서 영어를 쓰나요? 한마디로 하게 되면 영어로 connotation, 앞뒤 문맥 관계. 동의 됩니다. 한때 제가 영어로 휩쓸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알고 있던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제 이제 이게 우리가 뭐 문제 삼을 건 아닌데 어제 이제 SNS에 이런 게 돌아요. 유승민 후보는 교수님. 문재인 후보는 목사님. 신부님. 그 다음에 누구죠? 심상정은 운동권 언니.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화난 전교 1등. 화난 전교 2등. 화난 전교 2등. 그 다음에 홍준표는 술 취한 아저씨. 재밌어요. 근데 그리고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들이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수준이 올라와 있어갖고.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한솥밥을 먹던 사람들끼리 난타전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아쉬운 게 정말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진지하기도 하지만 위트도 있고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어제 진행을 누가 봤죠? 저는 그분 성함은 모르는데. 김성덕. 김성준?
김성중이가 어쨌든 김성준 앵커. SBS 앵커 8시인데 네. 제가 바쁘다 그러니까 교체가 된 모양입니다.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 정말 제가 미국에 막 이렇게 스탠딩 설전할 때도 봤는데 네. 자기들끼리 웃음을 또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정치 문화를 조금 더 부드럽게 가져갈 노력을 누군가 거기서 했으면 그분이 돋보이지 않았을까. 유머와 그분이 홍준표 후보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은 좀 이렇게 좀 무섭잖아요. 멈칫멈칫하죠. 저 말에. 무섭다기보단 어제는 예. 살신성인을 했죠. 본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렁탕에 예. 재료는 다 있는데 맛이 안 나니까 소금을. 국민들이 밋밋한 소금, 뭐 후춧가루, 양념의 역할을 해서 되는 건 다 넣었어요? 아니 본인은 대선 주자이기를 포기하고 예. 홍준표 후보의 경력을 보다 보면요 대학 시절에 예. 개그맨 콘테스트에 나가려고 했다 이런 대목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예. 약간 좀 이경규스러운 예. 그런 이제 위트가 있구나. 근데 약간 좀 철진한 코미디 같은 느낌은 듭니다만. 그런데 이제 막 네. 고춧가루 넣고 후춧가루 넣고 소금 넣고까지 괜찮은데 이걸 넣으면서 말을 해요. 그냥 말침까지 튀겨버려. 그런 설렁탕 먹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침이 들어간다는 의미. 예. 그렇죠. 노영 변호사 같은 진영끼리 붙었어요. 네, 그런 게 그렇죠. 더 사람들 관심이 끌었을 텐데 예를 들어 문재인, 안철수 어쨌든 1, 2등이니까 긴장이 돼 있을 상태일 텐데 유승민, 홍준표 설전. 그건 좀 재밌게 보지 않으셨어요? 사실 저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설전이 더 재밌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럼 어떤 대목이? 왜냐면 그 두 분이 이렇게 아주 세련된 정치인은 아직 아니구나라는 예. 걸 느꼈고, 특히 이제 문재인 후보는 어제 막 상대방의 이름을 잘못 불렀다고 막 놀림을 당하기도 했고, 어허. 그다음에 또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뭐라고 하니까 이제 발끈해가지고 화난 모습이 사실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이게 피부 경련이 일어났다고. 예. 난 제가 어제 봤을 때 그 TV를 못 봤고 예, 인터넷에만 짤방에서 조금씩 봤는데 그 표정을 TV를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텔레비전을 없으시군요. 사시려면 큰 거 사셔야 됩니다. 어제 보니까 엄청나게 표정 변화가 너무 약간 정말 제가 보는데도 긴장감이 흐를 정도로 저분이 너무 화가 났구나. 뭐라고 말할지 지금 이렇게 막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근데 그 두 분이 할 때가 너무 재밌었고 오히려 저는 그 두 분이 사실 뭐 두 분 중에 누가 되더라도 뭐 잘 하시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때가 덜 묻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어요. 물론 때가 많이 묻었겠죠. 사실 근데 그냥 제 입장에서 때가 봤을 덜 묻는 때는 거로 봐주세요, 그냥.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세련되지 않은 게 오히려 더 풋풋하게 다가왔고. 자, 목욕탕 이론을 한번 가볼까요? 누가 때가 제일 많이 묻었는지부터. 내가 때밀이라면 제일 반가울 것 같은 사람, 때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때 많으면 힘들거든요. 그렇죠. 때밀 이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니 좀 지저분하니까 나중에. 자, 김대현 기자님. 예. 이게 저희가 이제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최고의 평론가들 아니에요. 그리고 변호사인데 변호사보다 더 뛰어난 평론을 하고 계시고. 뭐냐면 우리들의 관점에서도 정책보다는 그분의 애티튜드, 태도, 자세 이런 거에 더 관심이 가거든요. 국민들이 들으면서 뭐 내용이 들어왔을까요? 쟤는 왜 저렇게 화났지? 아니 저분은 왜 저렇게 말을 더듬지? 뭐가 저렇게 긴장되지? 이런 걸 더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느 사회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연설을 해도 말로 전달되는 건 7, 8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질문이 뭐. 예. 아니, 그래서 그 5분이 포인트를 삼고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던 게 제대로 잘 전달이 됐는지 그 평은 좀 해주셔야죠. 글쎄, 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각 후보별로 가장 기억에 남는 키워드가 뭐였냐 했는데, 거기에 뭐, 홍준표 후보는 안타깝지만 세탁기였고, 유승민 후보는 사드였고,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심상정 후보 노동, 문재인 후보는, 뭐 이건 좀 뭐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설득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론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는 뭐 이런 온라인상에 이제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저는 사실 여기서 야, 소득주도 성장론을 잡아낼 시청자분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문 후보가 사실은 굉장히 좀 부드럽게 어제 좀 진행을 한 걸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긴장도 좀 덜한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토론에 등장하지 않아도 될 두 분을 모셔오는 바람에 해프닝이 있었지만 뭐 아시겠지만 이재명 그러니까 유시민. 예, 유시민 이 두 분을 불러왔지 않습니까? 네. 좀 모르겠습니다. 안 보셨군요. 네. 그 이제 그 대목인가요? 유승민 후보를 지칭하는데 유시민. 예, 우리 유시민 후보 이렇게 한번 지칭하면서 이제 바로 잡았었고. 그건 2009년인데요. 우리 유시민 후보. 어제.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을 언급하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잘못 발음하는 바람에 이제 한 번 더 긴장해서 이제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제 어제 토론을 이렇게 제가 쭉 지켜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런 각 주자가 가지고 있는 정책을 제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아니면 상황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대체로 시청자들이 그랬을 것 같고 남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키워드나 태도 그리고 또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좀 기대감 이게 좀 어제 방송에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매주 그 토론회를 목요일 날 11시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금요일 날 다시. 그럼요.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근데 뭐 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정 의원님은 안 보셨다면서요? 아니, 이제, 저는 짤방에서 보고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 보고. 왜냐면 이 세 분들 보는데 저까지 보면, 이건 전기 낭비 아닐까요? 아유, 몇 분이나 한다고요. 네. 아니, 티끌모아 태산이죠. 보시면은 아마 저는 정 앵커님이 직접 보셨으면, 그래서 깨알처럼 이제 포착해낼 어마어마한 팩트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혹은 홍준표 후보와의 설전에서 문 후보는 어제 강력하게 이 전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한 효과가 있었어요. 홍준표 후보가 계속 이제 막말을 했던 중에 뇌물 먹고 자살한 대통령 이런 표현 처음부터 써서 어찌 보면 좀 야권 지지층의 경로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비서실장을 했는데 그 뇌물 받는 거 못 봤어요? 현장에 있지 않았나요? 네, 몰랐어요? 최순실 아니에요? 거의 최순실 아닙니까? 참여정부에 이런 이제 투로 갔는데 이게 굉장히 좀 공분할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도와줬네요, 그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만약에 지금 어제의 안철수 후보의 스탠스에서 그 공격을 받았으면 어제 토론이 진행됐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요. 경직된 상태에서.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시종 미소를 잃지 않고 그 말을 한마디로 그냥 끊거든요. 지금 그 발언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지셔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하나의 워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시청자가 보기에 저 발언에 진위가 의심스럽네. 저는 거기서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중수부에서 분명히 얼마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홍 후보가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럼 검찰은 홍 후보가 이 고 성한종 회장의 뇌물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기소한 거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무죄가 난 거죠. 근데 법원에서 무죄가 났으니까 본인은 나는 세탁기에 들어갔다 왔다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검찰에서는 아직 대법 세탁기는 안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은 남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거는 또 이제 유승민 후보가 공격을 하죠. 대법이 남아 있다는 얘기는. 뭐 이전에 이미 토론회 전에 이 큰 집으로 돌아와라 그랬더니 큰 집 가야 될 사람이 또는 학교 가셔야 될 분이 이런 표현을 계속 썼거든요. 어제도 그래서 세탁기에 이제 치고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책임지셔야 합니다라는 발언 외에 범보수 두 분의 이 다툼에서 두 후보의 다툼에서 재밌었던 것은 이 유승민 후보에게 강남좌파라고 하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강남좌파다. 그랬더니 극우 수구 세력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내에서의 정체성 경쟁도 어제 나름 치열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안철수, 문재인 재밌었다 그랬잖아요. 재밌는 걸 얘기를 좀 해주셔야죠. 혼자만 알고 계실 아까 다 했는데 또 해야 되니까. 또 다른 거. 아니 사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참 착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때가 묻지 않았다. 이제 착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꼭 그렇게 착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걸 사람들이 원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되게 이렇게 마음이 좀 넓어 보이긴 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격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본인이 그 순간 그런 생각이 안 떠올랐으니까 그렇게 못했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이제 상대방에 대한 예의 같은 것들을 원래 잘 차리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원래 이렇게 논쟁하면서 치유받고 하는 거에 능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재밌었던 거는 뭐냐면은 안철수 후보도 저는 되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공평하고 청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사실은 토론회가 있기 전까지 안철수 후보가 계속 뭐라 그랬습니까? 끝장 토론하자, 원고 없이 한번 하자, 계속해서 공격했어요, 문재인 후보를. 근데 안철수 후보만 문재인 후보한테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여러 당에서 전부 다 문재인 후보 토론 못하니까 너 한번 와서 한번 좀 당해봐라 이런 논조를 계속해서 했었거든요. 문재인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반응은 안 하다가 어제 했는데 의외로 생각보다는 훨씬 잘했고 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반격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되게 당황해하는 모습 많이 보였었고. 북한에 간다든가 그런 대목이 있었죠. 이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하고 토론하면 내가 10분 만에 제압한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게 재밌었죠. 10분 만에 제압이 안 되더군요. 1분 만에 제압됐다라고 하는 평이 인터넷에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마무리하면 안 될까요? 저한테 하세요. 두 분 관계 없는 모르는 분들의 두 분. 맞아요. 아니요.
잘 알아요. 근데 그래요? 네, 어쨌든 아니 오늘 진행을 바꾸고 거기서 진행하고 이제 제가 끼어들까요?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어제의 승리자는 논리적이고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준비가 잘 됐고 순발력 있고 훌륭했다고 평가되는 사람은 사실 유승민 후보가 제일 평가를 잘 받았고 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그 색깔이 분명하게 본인이 어떤 식으로 이걸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명성을 드러내면서 일관된 정책을 펼쳐줬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야 뭐 워낙 그 본인의 캐릭터들을 갖기 때문에 특별히 얘기할 건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그 약간 정치 프로라고 불리우기는 좀 모자란 그 두 분들이 하는 서로 간에 티격태격하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그 정치, 그러니까 구정치가 이제 새 정치로 바뀌는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 아닐까. 예. 그래서 우리가 양쪽 후보들을 전부 다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할 게 그렇죠. 아니고 네. 저는 그래서 이런 프레임도 상당히 재밌었다. 이런 생각을 좀 정말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제 이제 사실 안철수 후보가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것은 적폐에 대한 프레임을 문재인 후보에게 더 씌우는 것이었을 거예요. 예, 근데 그게 통했나요? 그런데 통하지 않았죠. 통하지 않은 이유는 차후에 일단 말씀을 드리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는 이 적폐 프레임에서 이제 손을 빼려고 합니다. 왜 빼려고 하냐? 적폐가 과거에 탄핵 정국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까지는 대상이 명확했어요. 예. 구여권이었고 집권 세력이었는데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탄핵되고 구속되면서 그게 사실 약간 옅어지는 측면이 없잖아 생겼습니다. 적폐 세력은 실질적으로 이제 감옥으로 좀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러니까 약간 예. 좀 이미 이제 좀 철진한 얘기인 것처럼 좀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책임이 일정 부분 해소된 측면으로 느끼는 국민들도 있단 말이죠. 예. 근데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 어떤 그 우를 범했냐면 안철수 후보와 같이 연대하는 세력들을 다 적폐로 치부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적폐 연대라고 해서 일종의 펜스를 치고 편을 가른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적폐를 그러니까 척결하겠다고 하는 세력이 소수가 됐고 적폐 세력이 더 커진 거예요. 아하. 대선 구도에서 전혀 의도하지 않게 저쪽 진영이 훨씬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구도의 싸움에서 스스로 자충수를 둔 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빼냈는데 근데 안철수 후보는 이제 이 부분을 다시 더 씌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진영이 커지는. 그래서 이제 그 어제 TV 토론 와중에 홍준표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다 거론하면서 그럼 우리가 다 적폐냐? 그럼 당신만 옳고 우린 다 틀렸냐? 이런 식으로 이분법 논리로 가려고 했는데 근데 안철수 후보가 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언어 전달력이나 집요함과 논리적인 어떤 그 발언이 좀 떨어졌다는 뭐 이런 평가가 있고 메시지 전달력이 조금 부족했다. 그렇죠. 메시지 전달력이 부족했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논쟁과 같은 어떤 싸움이 아니라 시청자들을 상대로 해서 설득할 수 있는 논리로 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미스테이크가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그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김대현 기자님은 지금 문재인 후보 측에서 그 적폐 프레임을 이제 잘못하는 바람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적폐 세력으로 만들어버렸다라고 이제 전제를 그렇게 말씀을 사실 하셨는데. 적폐 세력을 만든 게 아니라 그걸 적폐 연대로 치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폐를 지금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세력이 더 소수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 바로 그 지점이요. 그러니까 적폐 연대로 치부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그 문재인 후보 측에서 계속해서 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그 안철수 후보가 나를 지지하면 그럼 전부 다 적폐냐? 너는 왜 그렇게 말하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왜 아니냐? 안철수를 원래 지지하던 사람들은 적폐가 아니에요. 지금 새롭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려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적폐라는 얘기예요. 그 설명을 했나요, 문재인 후보? 못했죠. 아니요, 네? 어제는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어제 뭐라고 했냐면. 잠깐만요.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 그러니까 듣고. 어제 말씀하신 거는 뭐 누구누구 이제 특정해서 거론해서 뭐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는 살짝 했지만 예, 그 김진태, 윤상현 이 두 분을 거론을 그렇죠. 했죠. 이름은 아니지만 극우 논객. 예. 조갑재 대표를 지칭하는. 근데 그런 논리가 이제 이렇게 딱 1차원적으로 얘기를 딱 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해석하는 사람이고 평론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이제 약간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서 저는 근데
하여튼 그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당연히 안철수 후보하고 계속해서 같은 밥을 먹던 식구들인데 지금 예. 약간 갈려진 거잖아요.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조금씩 성격이 다른 부분은 있지만 지금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너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이 적폐라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데 너는 왜 나보고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 노영희 변호사를 그 후보로 앉혀야 되는데. 아니 저는 민정수석을 시켜달라니까요. 와,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라 저는 우병우 이 전 수석이 빠져나가고 검찰이 꼼짝 못하는 걸 보고서 아 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민정수석이다 이걸 깨달았다. 혼자 살아남으시려고 그러시는 거군요. 예, 민정수석이요. 민정수석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예, 아니 많은데 독보적이니까. 초중 고등학교에서 수석을 차지하는 민정이라는 학생은 다 민정수석이에요. 약간 썰렁합니다. 왜냐면 노영희 변호사님이 민정수석 시켜달라는 걸 제가 물타기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방송에서 혼납니까? 이렇게 그럼 아니, 이름을 노민정으로 개명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석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최영일. 근데 수석은 괜찮나요? 최일등으로 이름을 개명하시죠. 제가 제일 잘한 게 2등인가 그래요. 이 수석은 못 해봤어요. 그래요. 저는 고등학교 내내 수석을 했는데. 부럽습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릴까요? 두 분 좀 조용히 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문재인 캠프 지금은 이제 선대위죠. 문재인 후보가 당의 후보가 되고 나서 메시지 전환을 내부에서 깊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갑론을박이 많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적폐로 할 것이냐, 국가 대개주냐, 아니면 이제는 협치나, 아니면 연정이나, 아니면 포용력이나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후보가 일단은 그 적폐를 해소하는 게 일단 국가적인 과제다. 그건 분명하다. 그래서 후보의 뜻이 강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수정되고 또 약간 보완되는 과정이 한 열흘 걸렸는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안철수 후보가 그 중도 보수 진영을 끌어안으면서 급상승하는 추세로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내부에서 어떻게 궁극적으로 결론이 났냐면 안 된다 이대로는 포용과 통합 그다음에 전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그런 포맷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적폐에서 이제 한 발 손을 떼자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사실 제가 판단컨대 문재인 후보는 적폐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먼저 걸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거기 보기 좋게 이제 들어왔죠. 근데 그거를 잘 설득해서 다시 더 씌웠으면 이제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방향 구도가 됐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이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제 주제 중에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 정책의 일관성 이 부분이 좀 주제가 됐단 말이에요. 사드 반대였다가 찬성 쪽으로 선회한 것을 두고 누가 질문했습니까? 그 홍준표 후보가 질문했는데요. 그게 아주 재밌는 대목인데 그게 지금 안철수 그 재밌는 대목을 꼭 제가 얘기하지 않을까 미리 좀 하시지 않아서. 아유, 이런 또 제가 또 부족했네요. 안철수 후보의 주적은 문재인 후보예요. 계속 문재인 후보만 이제 타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자구도기 때문에 안 후보 마음대로 흘러가질 않고 재밌어요. 소리를 물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 후보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딱 끊고 그 답을 아까 얘기한 대로 적폐 얘기에 대응을 안 해요. 문 후보가 국민이라는 표현을 써요. 국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하는 국민을 모독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문 후보가 국민을 모독했습니다. 이런 좀 엉뚱한 흐름, 아까 유치하다는 흐름으로 가는데 여기서 끊고 이제 시간 제한이 있었거든요. 안 후보가 이 홍준표 후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 후보에 대한 문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톤으로 흘러갔는데 사실 이제 질문을 전환한 건데 홍 후보가 바로 맞받아치죠. 사드 어떻게? 아니 사드가 아니고 안철수 후보는 우파예요, 좌파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 상식파예요. 그러니까 네 상식파입니다. 그렇고 거기서 끝나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우선 홍준표 후보한테 한 방 맞은 거예요. 상식파라는 게 별로 와닿잖아요. 저도 방송국에 가서 PD가 물어봐요. 최평론가는 우파예요, 좌파예요? 그럼 전 중도입니다. 그럼 바로 야단 맞아요. 대한민국에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러죠. 또 이제 우리 야당 정치하는 분들 가서 저 85학번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너 NL이었어, PD였어. 그럼 저 삼민투였는데요. 그럼 NL 아니면 PD지 삼민투가 뭐야? 저는 민족 다 끌어안는 건데요. 그런 건 없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옛날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80년대 얘기입니다. 구국의 철가방 이런 데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게 굉장히 한국 사회가 정체성 얘기할 때 옛날 얘기를 전쟁 중에는 이분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의 상식파에 안철수 지지자는 어젯밤에 열광했습니다. 그래 저거지. 우리는 상식파지. 근데 나머지는 그게 뭐지?
그게 이제 홍준표 후보가 얘기했던 얼치기 좌파에 걸려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을 어제 뚜렷하게 보여주지 못했는데 사드 문제. 그건 어쩔 수 없는 원죄가 있다. 예. 사드 문제 관련해서 호남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보수 또 지지를 받아야 하니 러브콜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전 어제부로 사드 문제에 대해선 심상정 후보 빼고 예. 완벽한 사드 반대. 나머지는 정책적 색깔은 없어졌다. 다 사드 찬성이에요. 그 홍준표 후보만 내가 원조다. 예. 유승민 후보가 무슨 얘기야? 내가 사드 원조지. 사드 얘기해가지고 정부한테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데 이런 차이만 있을 뿐 사드에 관한 한은 다 유야무야 흘러갈 것 같아서. 안철수 후보가 네. 이랬으면 어쩔까요? 난 사드 반대했다 찬성하는데 그럼 24기만 설치하시죠. 아, 그런데 거기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나도 입장이 바뀌었다고 설명을 하는데 예. 왜 상황이 바뀌었는지가 설명이 없죠. 설명되지 않고 넘어갔어요. 알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 특히 사드 문제. 아니 뭐 표를 얻으려고 여러 가지로 고육지책이라고 봐요. 근데 조금 이율배반적이죠. 네, 근데 그건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하나의 정책이든 하나의 뭐 관점에 대해서 내가 A라고 하는 스탠스를 취했다가 예. 그다음에 B라고 하는 스탠스를 취하지 못하리란 법이 없고 사람은 항상 변해요. 상황도 변하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예. 그리고 나는 이 타임에서는 이런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너무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제 민감해서 말이 너무 계속해서 말 바꾼다, 너 문제다 예.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아무런 상황 변화 없이 그냥 오로지 표만을 위해서 저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사람들이 과연 옳다고 볼 것이냐. 그 부분이 이제 다른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안철수 후보가 생각할 수 있는 고육지책이다라고 예. 어느 정도 그냥 인정해주고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이 방송 말 무렵에 가서 이제 말 풀리기 시작했는데 방송을 끝내야 됩니다. 아, 입이 이제 풀리셨네. 아이고, 예. 어떡하죠? 예. 알겠습니다. 어제 대선 후보 5분의 토론을 보시면서 국민들은 드라마보다 개그 프로보다 코미디 프로보다 더 재밌는 정치를 보셨습니다. 그래요. 네. 아이, 그럴 리가요. 됐지. 품격 시대에 그럴 리가요. 자, 노영희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 바로 전에 어디 뛰고 오셨어요? 네, 비밀입니다. 그 방송 야단칠까봐. 우리가 찾으면 다 나와요. 아니, 방송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럴까요? 데이트? 뭐. 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 방송이 자, 어제 토론회 사람들이 꽤 흥미진진하게 화제가 되더라고요. 그 토론회가 그렇게 화제가 되는 경우는 역대 대선에서 잘 없지 않았었나요? 지난 대선의 그 대선 후보들 토론 평균 시청률이 아마 한 5%에서 6%쯤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1, 2부로 나눠서 약 2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는데 예. 11%의 시청률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시간대에 방송됐던 JTBC의 썰전이 그 바람에 시청률이 떨어지는 그런 손해를 봤다는 정도, 봤다고 할 정도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았다. 화제를 만들었다. 이런 썰전은 평가. 그 정도 시청률 딱 맞아요. 그동안 거품이 있었죠. 그렇습니까? 네. 예. 어쨌든 그 첫 번째 토론이었고 앞으로 예. 5번의 토론이 남아 있는데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다소 거친 입담이 등장하면서 예. 유권자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엔 충분했다. 아.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토론이 녹화 아니 편집은 안 됐죠. 오전에 아주 국회 일부 편집이 됐었고 오전에 그 촬영을 한 뒤에 밤 10시부터 12시 반까지 녹화 방송이 진행됐죠. 예. 네네. 그런데 이제 오전에 녹화를 하고 네. 그 정보가 일부 미리 다 새나갔죠. 스포일링 되면서 그렇습니다. 미리 새나가면서 검색 순위에 이제 심상정 후보가 계속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정의당 분들은 승자는 심상정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또 돌고. 저도 어제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예. 일단, 두 명. 일단 TV라고 하는 그 어떤 특성을 감안할 때 예. 누가 가장 어제 토론의 1등 공신이었냐 예. 한다면 저는 홍준표 한국당 후보를 뽑겠습니다. 네. 근데 누가 가장 토론을 잘했냐의 문제로 예. 질문한다 그러면 좀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럼 설렁탕으로 비유하면 고기도 있어야 되고 밥도 있어야 되고 파도 있어야 되고 물론 국물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소금도 좀 쳐야 되는데 홍준표 지사가 소금하고 가까우니까 소금 역할을 했다. 글쎄요, 홍준표 지사는 세탁기 역할 아니었나요? 하여튼 뭐. 네. 아니 근데 세탁기가 흥행 요소가 될 수는 없잖아요. 어제 세탁기는
흥행 요소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예. 못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 세탁기 논쟁이 나왔죠? 세탁기 논쟁이 나온 게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를 세탁하겠다 이렇게 홍준표 후보가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를 좀 깨끗하게 빨아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예. 한번 뭐 우리가 적폐청산하고 그게 다르지 않은 뉘앙스겠죠. 근데 좀 강한 표현으로 세탁을 해야 된다. 세탁기의 나라를 세탁기에 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승민 후보가 홍 후보부터 세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 후보가 나는 이미 세탁기에 들어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심상정 후보가 또 끼어들었어요. 고장난 세탁기 아니냐. 그러니까 세탁기에 갔다 왔다고 하는데 세탁이 안 된 것 같다 이런 뉘앙스겠죠. 그러니까 홍 후보가 마지막으로 받아칩니다. 우리 집 세탁기는 삼성 세탁기다. 이렇게 특정 브랜드로 홍보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PPL도 하나? 대선 주자 토론인데 PPL도 들어오네. 광고를 받았나? 네, 그게 궁금했는데 끝나고 기자가 인터뷰를 했더군요. 자, 홍 후보님 왜 굳이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언급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알고 있기에 삼성이 이 고장나지 않는 세탁기라고 들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로써 어제 저 위증 아닌가? 이게 국회 청문회라고 한다면. 그렇죠. 집에서 실제 삼성 세탁기 쓰는 게 아니라 삼성 세탁기가 고장이 안 난다는 얘기를 머리에 각인돼 있었겠죠. 그래서 굳이 삼성을 언급했는데 사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지금 이 구속돼 있고 재판받고 있고 또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면해줄 거냐 말 거냐 어제 좀 나온 얘기입니다. 네. 사면에 대한 또 이제 논쟁도 있었는데 굳이 삼성을 언급한 것은 뭘까? 뭐 의구심은 여전히 남습니다. 왜요? 왜 여기 지적을 하세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 홍준표 후보는 삼성 세탁기를 직접 광고를 하신 것 같고, 직접 홍보를 하신 것 같고, 최영일 평론가님이 간접 광고라고 하신 것을.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가 PPPL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계속 삼성을 얘기하고 있네요. 노영희 변호사님은 보셨나요, 프로를? 네, 저도 봤습니다. 재밌었어요. 근데 좀 약간 유치한 것도 많더라고요. 자, 우리가 영상을 한번 좀 보고 갈게요, 그 대목을. 공표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적폐 세력이라고 하신 겁니다. 왜 또 저하고 연대하자고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까? 자유한국당 쪽 사람들 또 극우 농객들의 지지는 짝사랑이라 칩시다. 그러나 국민의당에서도 함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뇌물수수할 때 같이 있으면서 그건 몰랐습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니, 책임지다니. 이게 중앙수사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저랑 같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분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민의당 경선 끝나고 나서 호남에서 이기시고 그러고 나서 보수표를 얻기 위한 그런 정략 아니겠습니까? 일관되게 올 초부터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홍 후보님도 세탁기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좀 아까 뭐라 그랬죠? 좀 유치한 것도 있다고. 국민들의 삶은요, 유치한 것부터 아주 고품격인 것까지 다 있기 때문에 다 대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뭐가 유치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발언하지 않으면 하야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적폐 논란 가지고 얘기했었을 때 그걸 너무 1차원적인 수준에서만 얘기들을 계속 하시고 기존에 계속 나왔던 얘기들을 동화 반복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은 조금 진화된 방식으로 무언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방식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유치했고 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 사실은 되게 잘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홍준표 후보한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제 사모님, 그러니까 부인에게 그 생활비 갖다 준 부분을 이제 콕 찍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한 것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인신공격을 하는 식으로 좀 비춰졌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올바른 토론 문화는 아니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영일 평론가님, 방송 진행도 해보시고, 패널도 해보시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오후를 확 뒤집겠습니다. 혼란의 시대, 분노하는 국민의 대변자 정봉주입니다. 어제 열린 대선주자 첫 TV 합동 토론회가 화제입니다. 각본 없이 진행된 토론회인 만큼 5명 대선 주자들 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침없는 설전이 펼쳐졌는데요.
과연 어제 열린 TV 토론회로 국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움직였을까요? 5월 대선이 20여일 남은 가운데 부동층 표심이 19대 대선의 결과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들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4월 2주차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4일 금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힘차게 시작합니다. (19대)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어제 5개 정당 대선 후보들의 첫 TV 합동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SBS가 공동 주최한 이번 TV 토론회에서는 5명의 후보들이 주요 공약과 상대방의 각종 의혹 등을 놓고 불꽃 튀는 공방을 펼친 상황.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문 후보의 적폐 세력 발언을 놓고 열띤 설전을 펼쳤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 맞서 협공을 펼치면서도 서로를 향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진보 후보로서의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모은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월 14일 금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5월 9일 촛불 대선이 2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행보가 더욱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선 후보 5명의 첫 TV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각 후보들은 안보와 경제 등 거친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주간조선 대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원래 정치부 출입을 오래 하셨나요? 네, 국회 출입을 10년 남짓 하고 예. 있습니다. 보통 숫자 승이나 이런 데 갖고 정치 얘기하면 네. 속설에 있잖아요. 정치와 종교 얘기하지 마라. 저는 좀 그런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 얘기를 재밌어요, 해 사람들이. 근데 제가 가끔 시골에 가서 어머님, 아버님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예.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북폭설, 4월 27일 북폭설 찾아갔더니 일본에 아주 이상한 블로그 수준의 그 매체였었다는 거 아니에요? 기사가? 네. 근데 그럴듯하게 해서 이제 거기서 가짜 뉴스가 생산이 된 건데 사람들이 정치를 재밌어 해서 계속 그 어디서 시작이 되나 찾아가 봤더니 품격시대에서 시작됐다. 아, 그렇습니까? 예. 특종이네요. 가짜 뉴스입니다. 예. 자, 최영일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MBC 금방 갔다 오셨죠? 네네네. 예. 그거 좋은 방송이에요. 예. 정말요? 그럼요. 좋은 방송 사장을 자주 바꿔줘야 됩니다. 곧 바뀔 거예요. 네, 필요하죠. 좋습니다. 이거 MBC 좋겠는데? 좋아지면 좋죠. 네. 자, MBC 훌륭한 방송입니다. 아이고. 예. 늦지 마세요. 저희들도 방송을 많이 나가도 막상 이슈를 근거로 한, 네. 주제를 근거로 한 토론에 나가면 자기가 생각하고 준비했던 걸 10분의 1도 못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저거는 대선 토론의 첫 번째 토론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무척 준비를 해가도 준비한 내용에 1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꼭 한 가지. 예. 어제 1차 토론 풍평. 왜냐면 좀 각 주자들이 오늘 우리 이 토론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2차, 3차, 4차 계속 해야 되니까 예.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아하. 그러니까 이게 말로, 워딩으로 논리를 상대를 이길 수는 없어요. 어차피 다 적이잖아요. 오자구도에서. 어제 물고 물리는데 누가 설득이 되겠습니까, 저기서. 그러니까 저기 주자들이 설득해야 될 대상은 시청자들이잖아요. 시청자지. 그러니까 자기가 펀치를 얻어맞는 것 같아도 예. 시청자가 난 저 사람에게 호감이 가네? 그럼 이긴 거예요. 말싸움에서 져도. 예. 근데 어제 대부분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유치한 대목도 연출이 되고 동문서답하는데 뭐 서로 웃고 있고. 그래서 어제 제가 잘 아는 한 분이 예. 페이스북에 한 줄 평을 남겨서 야, 이거 나는 공감된다. 예. 국민들에게 어떤 인상이 남았겠느냐. 자, 예. 홍준표는 웃겼고 예. 이 문재인은 계속 웃었고 예. 안철수는 계속 화냈고 예. 이 와중에 유승민과 이 심상정은 토론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한 줄씩 정리를 했는데 이걸 조금 뭐 느려볼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국민이 느낀 느낌이 대기업의 임원인데 제 친구예요. 이분이 어제 TV를 보는데 외국에서 급한 전화가 왔나 봐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하느라고 무음으로 해놓은 겁니다. TV를. 그래놓고 나중에 단상을 얘기해 주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컨텐츠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5명의 표정만 보고 있는 거예요.
화면에 비춰지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 그냥 보이더라 표정에서 예. 초조한 사람, 짜증나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 뭐 거기서 진지한 사람 다양한 표정들이 스쳐가는데 정책이 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누가 지금 말싸움에서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하나도 안 들려도 표정들을 보니까 저 사람이 대통령감이네라는 게 보이더라. 비주얼이죠, 비주얼. 예. 그래서 non-verbal communication, 비언어적 소통이 예. 더 중요하다. 이게 7할입니다, 7할. 예. 근데 어제 3할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물론 지지층은 예.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제일 예뻐 보였을 거예요. 예. 하지만 또 이제 상대 후보는 가장 야비해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중도 국민들이 굳이 이제 무슨 빠라고 우리가 부르는 지지층이 아닌 경우에 봤을 때 누가 가장 안정감이 있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해? 이런 게 보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non-verbal communication. non-verbal expression이라고 제가 하기도 감히 하죠. 이제 앵커님 앞에서 영어를 쓰다니. 한마디로 하게 되면 영어로 connotation, 앞뒤 문맥 관계. 동의됩니다. 한때 제가 영어로 휩쓸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알고 있던 제가 예. 실언을 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네. 어제 이제 이게 우리가 뭐 문제 삼을 건 아닌데 어제 이제 SNS에 이런 게 돌아요. 유승민 후보는 교수님, 문재인 후보는 목사님, 신부님. 예, 그 다음에 누구죠? 심상정은 운동권 언니, 운동권. 예,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화난 전교 1등, 하나는 경기 2등. 화난 전교 2등, 예, 그 다음에 그 홍준표는 술 취한 아저씨. 재밌어요. 근데 그리고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들이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이 수준이 올라와 있어갖고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한솥밥을 먹던 사람들끼리 난타전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아쉬운 게 정말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진지하기도 하지만 위트도 있고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어제 진행을 누가 봤죠? 저는 그분 성함은 모르는데. 김성준? 김성준이가 어쨌든 김성준 앵커. 예, SBS 8시인데 네. 제가 바쁘다 그러니까 교체가 된 모양입니다.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 정말 제가 미국에 막 이렇게 스탠딩 설전할 때도 봤는데 네. 자기들끼리 웃음을 또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정치 문화를 조금 더 부드럽게 가져갈 노력을 누군가 거기서 했으면 그분이 돋보이지 않았을까. 유머와 그분이 홍준표 후보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은 좀 이렇게 좀 무섭잖아요. 멈칫멈칫하죠. 저 말에. 무섭다기보단 어제는 예. 살신성인을 했죠. 본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렁탕에 예. 재료는 다 있는데 맛이 안 나니까 소금을 국민들이 밋밋한 소금, 뭐 후춧가루, 양념의 역할을 해서 되는 건 다 넣었어요? 아니 본인은 대선 주자이기를 포기하고 예. 홍준표 후보의 경력을 보다 보면요 대학 시절에 예. 개그맨 콘테스트에 나가려고 했다 이런 대목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예. 약간 좀 이경규스러운 예. 그런 이제 위트가 있구나. 근데 약간 좀 철진한 코미디 같은 느낌은 듭니다만. 근데 이제 막 네. 고춧가루 넣고 후춧가루 넣고 소금 넣고까지 괜찮은데 이걸 누워서 말을 해요. 그냥 말침까지 튀겨버려. 그런 설렁탕 먹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침이 들어간다는. 예. 그렇죠. 노영희 변호사 같은 진영끼리 붙었어요. 네, 그런 게 그렇죠. 더 사람들 관심이 끌었을 텐데 예를 들어 문재인, 안철수 어쨌든 1, 2등이니까 긴장이 돼 있을 상태일 텐데 유승민, 홍준표 설전. 그건 좀 재밌게 보지 않으셨어요? 사실 저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설전이 더 재밌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럼 어떤 대목이? 왜냐하면 그 두 분이 이렇게 아주 세련된 정치인은 아직 아니구나라는 예. 걸 느꼈고 특히 이제 문재인 후보는 어제 막 상대방의 이름을 잘못 불렀다고 막 놀림을 당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뭐라고 하니까 이제 발끈해가지고 화난 모습이 사실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이 피부 경련이 일어났다고. 예. 난 제가 어제 봤을 때- 그 TV를 못 봤고 예, 인터넷에만 짤방에서 조금씩 봤는데 그 표정을 TV를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텔레비전을 없으시군요. 사시려면 없어요. 큰 거 사셔야 됩니다. 어제 보니까 엄청나게 표정 변화가 너무 약간 정말 제가 보는데도 긴장감이 흐를 정도로 저분이 너무 화가 났구나. 뭐라고 말할지 지금 이렇게 막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근데 그 두 분이 할 때가 너무 재밌었고 오히려 저는 그 두 분이 사실 뭐 두 분 중에 누가 되더라도 뭐 잘 하시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때가 덜 묻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어요. 물론 때가 많이 묻었겠죠. 사실 근데 전혀 제 입장에서 때가 봤을 덜 때는 묻은 거로 봐주세요, 그냥.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세련되지 않은 게 오히려 더 풋풋하게 다가왔고. 자, 목욕탕 이론을 한번 가볼까요? 누가 때가 제일 많이 묻었는지서부터.
내가 때밀이라면 제일 반가울 것 같은 사람 때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때 많으면 힘들거든요. 그렇죠. 때밀이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니, 좀 지저분하니까 나중에. 자, 김대현 기자님. 예. 이게 저희가 이제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최고의 평론가들 아니에요. 그리고 변호사인데 변호사보다 더 뛰어난 평론을 하고 계시고. 뭐냐면 우리들의 관점에서도 정책보다는 그분의 애티튜드, 태도, 자세 이런 거에 더 관심이 가거든요. 국민들이 들으면서 뭐 내용이 들어왔을까요? 쟤는 왜 저렇게 화났지? 아니 저분은 왜 저렇게 말을 더듬지? 뭐가 저렇게 긴장되지? 이런 걸 더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느 사회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